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제는 상담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저같이 본사 고충처리위원이라든지 현장의 고충처리위원, 그리고 혹은 현장 대리인들, 이 상담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담을 요청을 해왔다면 고충처리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번 고충처리위원은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것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다. 2번 아니다. 서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3번 아니다. 이 어렵게 힘들게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면서 같이 토닥토닥 공감을 해주고 한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위원회의 모습은 이 세 가지 모두 땡! 네, 적절하게 섞여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을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사실조사에 급급하시면 안 돼요. 사실조사는 고충상담위원이 상담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고충이 있는지 경청을 한 다음에 본사에서 조사를 나가요. 혹은 본사의 지원을 통해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1단계 고충상담위원이 할 거는 아니에요. 조사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판단을 한다.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이걸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상담을 통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거 직장 내 괴롭힘 맞는데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 가지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같이 울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토닥토닥 공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또 안 돼요. 예, 적절한 공감은 필요한데 감정적으로 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시는 고충처리위원 혹은 현장 대리인들은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상담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바로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은 상담을 의뢰한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자 사이에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해봐. 뭔데요? 뭐가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야? 좀 여유 있게 차 한 잔 드실래요? 미치근한 차 한 잔 대주고 여기 앉으세요. 아유 바쁘실 텐데 어렵게 좀 시간 내서 면담 상담 청해줘서 고마워요. 어떤 일 때문에 오셨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좀 목소리도 천천히 조금 나긋나긋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청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는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얘기하는 것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육하원 측에 의거해가지고 언제 발생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어떤 말을 했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죠?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듣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경청이 필요합니다. 경청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말을 끊지 않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적절하게 이제는 말을 끊으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면담 상담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끊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너무 반복되거나 늘어지거나 한다면은 끊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한데 아까 그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 말고 다르게도 괴롭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더 말을 끊어야 될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에는 보통 최대 50분을 권장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50분이 넘어가는 상담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지금 50분이 지났어요. 이제 많이 피곤도 하실 거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다시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감정이 너무 이제는 격해져 있거나 이럴 때에는 면담 상담하기에는 좀 좋지 않은 시점이라고 상담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끊어주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최대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한번 읽어주기도 하고 혹은 단순하게 네 그러셨어요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을 하면서 읽어주면서 혹은 이제는 그때의 감정이 어떤 심정이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반영도 해주고 읽어주기도 하고 반복해주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십니다. 상담하실 때는 뭐 다이어리 같은 걸 준비를 미리 하셔서 이런 내용을 다 적으시는 것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사람의 뇌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적는 거,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두신 것을 고충 상담지에다가 다시 이제는 정리하셔서 상담한 사람이 어떤 것을 들었는지 그리고 상담한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이제는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넣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현장 대리인 혹은 본사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고자 있죠. 피해 근로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자제하셨으면 한다라는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이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와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발생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고 조차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아무튼 그때 막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난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가능한 조금 객관적인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이제는 상담에 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는 피해 근로자가 전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을 이 상담사한테 내보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내가 어떤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상담사가 그 부분은 업무상에 필요한 그 질책이 아니었어요 라고 이제는 질문을 하면서 확인을 해가야 되거든요. 상담사도. 그런데 뭐라고요? 당신도 똑같아요. 어떻게 내 말을 그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죠? 하면서 막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내 말을 들어주지 못하고 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경우 상담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의 상황을 잘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상담사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면서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어야 되겠고요. 발생을 했다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상담도 하고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우리 함께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똑똑똑 어려움이 있으시면 고충처리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세요.